오케이. S와 P 사이에 두 개,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는 박스를 제작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박스 제작. 근데 3번처럼 적어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적어도 문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자, 그러면 원래대로는 그 고1 수학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이게 미개한 방법이 절대 아니야. 비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케이스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음이 양쪽에 온다. 자음이 왼쪽 끝에 온다. 자음이 오른쪽 끝에 온다. 이거 세 가지 케이스 말고 없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자, 자음을 그러면 1번 케이스 볼게요. 자음이 앞뒤 양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음이 지금 4개 있죠. 그럼 이제 자음 4명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앞뒤 자리 2개 있다. 앞자리 갈 사람 손 하니까 4명 다 들죠. 그래서 4. 뒷자리 갈 사람 손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지금 4P인 거잖아요. 4명의 두 자리. 그럼 나머지는요, 선생님? 나머지는 5개니까 5팩이지 뭐. 그래서 4P2 곱하기 5팩 처리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2번 같은 케이스일 때는 좀 달라요. 자, 자음은 4명 있어요. 4명한테 물어봐. 야, 자음 TO 여기 하나 놨다. 앞자리 갈 사람 손 하니까 4명 들어요. 이제 모음한테 물어봐. 야, 모음 TO 하나 놨다. 갈 사람 손 하니까 3명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4명 중에 자리는 하나, 3명 중에 자리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팩인 거지 뭐. 근데 그게 3번에서 반복된다고 한들 2번이랑 3번이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처리해 주시면 돼요. 왜요? 이 분류는 절대 겹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덧셈 하면 되니까 4, 3, 10인데 120이죠? 1440이네요. 4, 3, 10인데 우와, 이것도 4, 3이네? 개 신기하다. 4 곱하기 3, 120. 그럼 120 곱하기 10이니까 1440인 거죠. 1440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싹 더해주면은 0, 4, 3, 4, 4, 4, 12, 4, 3, 12, 13, 4 4320개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올 텐데요. 아,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이 뭐 비효율적이란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근데 4번은 선생님 뭐가 전체에서 4번 케이스 빼면 되잖아요. 모음 케이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7개를 배열하면은 뭐가 되었든 간에 앞뒤로 자자, 자모, 모모, 뭐야? 여기 왜 모모야? 모자, 깜짝 놀랐어. 왜 모자죠? 모자, 모모 이렇게 나오는 4가지 케이스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3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 그럼 나는 전체 경우에서 4번 라인을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모음 3명이네요. 3명 중에 앞에 올 사람 손 3,
뒤에 올 사람 손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2 처리가 되니까 3p2 곱하기 5팩이군요. 그러면은 120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720이네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 전체 7팩에서 720을 빼는 전략인 거지. 그럼 7팩 계산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6팩이 720이었잖아요. 뭐야? 72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7 곱해주시면 5040이네요. 5040에서 720을 빼도 된다고. 5040에서 720을 빼면은 4320 나오는 거 확인되고 아까랑 답이 당연히 일치하죠. 전체에서 뺀 거니까. 그러면 뭐가 더 좋은 풀이에요 하면은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계산량은. 근데 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적어도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분류할까 전체에서 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는 전체에서 아닌 것 빼기 또는 분류야. 분류의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반드시 전체 개수 세는 게 만만치 않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사이에는 박스 제작을 하고요. 적어도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양 끝에 배열은 걔네들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웠던 케이스들 모두 나열해보면 그냥 이웃이에요. 그냥 배열이에요. 이웃 있었죠. 이웃하지 않는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의 조건 있었네요. 적어도도 있었고요. 양 끝에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6가지에다가 보통 하나 추가해서 교대까지 가거든요. 교대로 쓰는 거. 그래서 이 교대로도 할 건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 유제 13번이랑 14번 있거든요. 유제 13번이랑 14번 좀 해주세요. 유제 13번, 14번. 유제 13번, 14번 해주시면 됨.
자, 같이 한번 가보죠. 부모 사이에, 자, 부모, 아버지 어머니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랑 아이 셋 있네요. 와, 다복하다. 어제 합계 출산율 0.75 나왔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다복하네. 세 아이는. 부모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은 박스를 제작해야겠죠. 사이니까 박스. 그래서 자, 부모니까 부모가 할지 모부가 올지 해야 되니까 2팩 곱하기 TO 하나 났다. 아이는 3명 있어요. 사이에 올 사람 손 3명. 3P1인 거죠. 정확히 하면은. 그냥 3이라고 써도 돼. 아무런 문제 없음. 그럼 지금 이 박스를 단수 취급하신 다음에 아이가 둘, 박스 하나니까 총 3팩토리야. 그래서 2, 3, 6에 6 걸어주시면 36 이렇게 떨어지면 되고요. 남자 둘에 여자 셋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래요. 둘 다 가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배열하면 여나 여남이나 남여나 남남으로 올 거야. 이 넷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적어도 한쪽 끝이 여자니까 위에 3가지 케이스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자가 3명인데 여자 TO 둘 났으니까 3P2 그리고 곱하기 3팩. 밑에는 여자는 3명, 자리는 하나, 3P1 남자 둘, 자리 하나, 2P1 곱하기 3팩. 당연히 같겠지. 상황만 반대된 거니까. 그러면 위에는 3팩 곱하기 3 곱하기 2지 6. 얘는 3팩 곱하기 3 곱하기 2지 6. 얘는 3팩 곱하기 6. 당연히 같으니까. 그러면은 36이 3개 있으니까 36 곱하기 3 108. 3팩은 6이니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남남이 오는 경우는 남자가 둘인데 자리가 2개니까 그냥 2팩토리아로 써도 됨. 그리고 자리 3개 3팩 빼요. 그럼 6이 12가 되고요. 그 전체 개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는 5팩 120이죠. 5팩 빼기 12 발라주시면 108. 요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아래 모두 방법이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있나요? 요거 잘못됐나요? 여학생이 4명이었어요. 와, 개소름. 여자가 4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4로 바뀌어. 4, 32, 6이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럼 또 해보면 되지 뭐. 여자가 4이었어. 와, 그럴 수 있지. 그 4P 빨리 합시다. 4P2. 그 자리도 늘어야 되잖아. 6명이니까. 오, 생각보다 바꿀 게 많잖아. 남, 남여, 남남. 그렇지. 그러면은 빨리 할게요. 4P2 곱하기 4팩 4 곱하기 2 곱하기 4팩 같고요. 밑에는 남자들 둘 맞지? 2팩 곱하기 4팩.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 6팩에서 2팩 4팩을 빼는 거. 그러면 4팩으로 가면은 6, 5, 30 빼기 2니까 28. 그러면은 4팩은 24. 24 곱하기 28 하니까 28, 24, 4, 8에 32, 3, 8, 112, 56, 672. 맞지? 전체에서 아닌 거 빼면은 672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 둘 배열하는 거 2팩, 가운데 배열하는 거 4팩인데 전체는 6팩이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4팩으로 묶었거든요. 그 5 곱하기 6이 30이잖아요. 그리고 2팩을 빼면 28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위에 거 좀 계산해보죠. 4팩은 24예요. 4, 3, 12 하면은 6입니다. 4팩은 24예요. 4, 2 하면은 8입니다. 4팩은 24예요.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24 곱하기 22 처리가 되거든요. 16에 그럼 24, 22니까 48. 왜 계속 틀리지? 지금 4팩 여남 42 4팩 24 4팩 43 12 12잖아 여기가. 그치. 그래서 4팩에 43 12니까 그러면은 16 12 28. 아까랑 똑같죠? 4팩에 28 4팩에 28. 그래서 분류로도 갈 수 있고 전체에서 아닌 걸 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아까 전에 배열하는 거 마지막 한 케이스 있다 그랬는데 그게 교대로예요. 교대로. 이거는 연습 문제 2번으로 288페이지 연습 문제 2번이거든요. 자, 교대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배열할 때 교대로 배열한대요. 교대로 배열한대. 그러면 남녀 이런 식으로 가거나 여남 이렇게 가거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짠짠짠짠 할 때 남자가 홀수번에 앉고 여자가 짝수번에 앉아야지만 교대로 될 거예요. 아니면 반대 상황도 있지.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배열해요. 여기가 뭐 남 1, 남 2, 남 3, 남 4, 남 5 이런 식으로 남자를 먼저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교대로일 때는 5팩 여자도 마찬가지로 5팩. 근데 남녀 말고 여남도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할 때는 이렇게 인원수가 같을 때 곱하기 2 처리가 됩니다. 근데 요 케이스 말고요. 만약에 남자가 5에 여자가 4명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남녀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거밖에 없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남 이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한 명이 더 많거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 명이 딱 더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남자 먼저 배열하고요. 여자 그 다음 배열하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대로 배열하는 거는 인원수가 같을 때는 각각 배열하고 곱하기 2 처리가 되지만 하나가 작은 걸로 배열될 때는 5팩에다가 4팩을 곱하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배열 7공주들입니다. 배열하는 7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한 거거든요. 요게 그리고 순열에 관한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순열은 이건 끝이에요. 근데 기본 문제 6번 같은 게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기본 문제 6번만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 여러분들 풀 수 있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가 1, 2, 3, 4, 5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거를 싹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첫 번째로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그냥 배열의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5팩이고요. 그러니까 120이죠. 2번. 근데 슬슬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32,0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래요. 32,000보다 작은. 그러면 또 시각화해야지. 이렇게 쭉 써서
32,000보다 작을 거면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되는 데가 맨 앞라인이겠죠. 맨 앞이 3일 때, 맨 앞이 2일 때, 뭐야? 3번 케이스. 맨 앞이 1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맨 앞이 3이라고 해봐요. 32,0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2도 올 수가 없어요. 3, 2가 들어오면 뭐 1, 4, 5 이런 꼬랑지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3 하나까지는 와줘야겠지. 아, 그러면 나머지 2, 4, 5가 어떻게 오던 간에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2, 4, 5 3개를 대열하는 경우의 수로 문제가 쭉 줄어들면서 여기 3팩으로 되죠. 근데 맨 앞이 2일 때는 뒤에 4개가 어떻게 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맨 앞이 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4팩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팩일 겁니다. 그러면 맨 앞이 3이면서 동시에 2일 순 없죠? 그러니까 싹 더해주시면 6 더하기 24 더하기 24, 4팩은 24니까 30에 24, 54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32,000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32,000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5의 배수래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거든요. 나온 김에 전체 다 하자.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가 있을 때 2의 배수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 1의 자리가 2의 배수이면 돼요. 짝수라는 소리죠. 1의 자리가 2의 배수. 4의 배수는요. 10의 자리까지가 4의 배수이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앞에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갑자기 끝에 12 이렇게 쓰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8의 배수는요. 100의 자리까지가 8의 배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갑자기 8의 배수인 뭐 808이다. 이런 8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는 우리 다 알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3의 배수는 자릿수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자릿수 합 300. 그리고 9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그래서 1111111 이거 9의 배수겠죠? 1이 9개 나왔으니까 다 더하면 9니까요. 그리고 6의 배수, 5의 배수랑 6의 배수 안 했죠?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5의 배수면 되는 거죠. 0 아니면 5. 그리고 6의 배수는 뭐 따로 할 건 없고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를 만족하면 됩니다. 짝수이면서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왜 7은 안 해요? 7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7은 직접 나눠보는 게 더 빨라요. 이거 배수 판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보통 요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의 배수, 요거보다 작으면서 5의 배수래요. 그러면 5의 배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끝에 5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앞에가 3일 때였잖아요. 그럼 여긴 1이 와야 된다며? 그래야 작지. 그러면 숫자 2개밖에 안 남았네? 3, 1, 5, 2, 4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2팩토리알인 거죠. 2.2팩토리알. 2 곱하기 1이니까. 두 번째, 맨 앞이 2야. 여기 5가 들어가. 그러면은 3팩이겠지 뭐. 3팩. 3번, 맨 앞이 1이야. 끝에는 5야. 그럼 1과 5 나가리 됐으니까
세 개를 세 자리의 배열 3팩. 그래서 6, 6, 2 해서 14가 됩니다. 이래서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15번, 유제 15번 좀 해주세요. 유제 15번 부탁드릴게요. 3분 정도 드릴게요. 3분. 55분이니까. 자, 같이 가보죠. 짝수 개수랑 2300보다 작은 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짝수가 될 거면 2의 배수 2니까 1의 자리가 2의 배수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개 있을 거예요. 2 아니면 4잖아요. 분류해도 돼. 아 선생님 저는 실제 2랑 실제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실제 2가 왔을 때 앞에 3팩, 실제 4가 왔을 때 앞에 3팩이니까 3팩이 2개, 3팩 곱하기 2 이런 관점도 좋고요. 이건 분류의 관점이죠. 근데 이걸 고배법칙으로 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맨 뒷자리 올 사람 소원하니까 2랑 4 만든 거야. 그래서 2개.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가는 거지. 맨 앞에 올 사람 소원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하나. 그래서 3팩 곱하기 2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풀 때 느낌으로 풀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하듯이 각각의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법칙을 쓰고 있는가, 왜 쓰고 있는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배법칙으로 밀고 있는가, 분류를 하고 있는가. 그래야지 이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어려운 문제들의 대응이 될 겁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300보다 작은 수로 하래요. 그러면 나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숫자가 영향력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분류할게요. 결정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맨 앞이 2일 때, 맨 앞이 1일 때. 그 맨 앞이 2가 나왔으면은 3이 나올 수도 없어요, 여기에. 왜냐면 3이 나오는 순간 꼬랑지가 남거든. 그러니까 1까지도 고정이겠어요. 그럼 맨 앞이 2일일 때, 맨 앞이 1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할 거고요. 얘네들은 겹치진 않겠다. 맨 앞이 2이면서 1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2, 1 썼을 때 여기는 2팩, 여기는 3팩. 그래서 분류 정말 잘 됐다. 교집합 없으니까 그냥 덧셈. 그래서 2, 6, 8.
요렇게 풀면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서가 있는 친구들 싹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가 있는 걸 싹 했으니까 순서가 없는 걸 해야겠죠. 우린 그걸 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자격이 동일한 임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격이 동일한 임원. 혹은 이거를 또 어떻게 배우냐면 악수하는 경우의 수라고도 배워요. 또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리그전이라고도 배웁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나가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한 반에 5명 있어요. 자격이 동일한 임원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누구 올래? 하니까 5명이 다 손 들어요. 그 다음에 누구 올래? 하니까 4명이 다 손 들어요. 그러면 5 곱하기 4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 순수한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래요, 5 곱하기 4가. 왜냐하면은 처음에 철수 뽑고 그 다음에 영희 뽑은 거랑 처음에 영희 뽑고 그 다음에 철수 뽑은 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 상황을 한 가지 상황으로 대표해서 봐야 되거든요. 모든 케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오버카운팅을 방지하기 위해 2로 나눈대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악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도형으로 말하는 건 성분의 개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악수하실 때 5명 있잖아요. 악수한다라는 건 5명 중 2명을 뽑은 다음에 야 너희들 악수해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자격이 동일한 임원도 너희 5명 중에 2명 뽑은 다음에 너희 임원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그에서는 5팀 중에 2팀 뽑은 다음에 너희 경기해 라고 말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얘는 다 뽑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모든 선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5점 중에서 2개 뽑은 다음에 야 너희 선 이어 하는 거랑 똑같죠. 같은 개념을 다른 상황에 다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이게 n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는 거는 그래서 n-1 나누기 2 처리가 되는 거예요. n명 처음에 누구 올래? n명이 다 들어. 그 다음에 누구 올래? 앞에 거 뺀 n-1이 다 들어.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 2를 하나로 압축해.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 개념을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웁니다. 요게 2-2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n명은 늘어날 게 없잖아요. n명 중 r명 뽑기로 바뀌어요. n명 중 r명 뽑기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순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뽑고 나서 나중에 사실 순서가 상관없지롱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들어보시면 돼요. 점이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이라고 하죠. 이 5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거 2-2 과정의 심화 문제는 항상 요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지금 고배 법칙을 처음 배운 친구가 선생님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점을 뽑아요. 누구 올래? 5명이 다 손 들지. 그 다음 누구 올래? 4명이 들고요. 그 다음 누구 올래? 3명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개수가 너무 많이 오버카운팅이 돼 있어요. 이거 오버카운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요, 내가 1, 2, 3을 뽑든
얘는 지금 실제 번호야. 개수가 아니야. 1, 3, 2를 뽑든 2, 1, 3을 뽑든 2, 3, 1을 뽑든 3, 1, 다 아우 손 아파. 3, 2, 1을 뽑든 사전식 배열로 갔죠. 이 6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한 가지 케이스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1, 2, 3으로 가든 2, 3, 1로 가든 어차피 이삼각형 하나거든요. 점을 어떻게 뽑든 이 6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야겠네요. 왜 6가지가 나왔죠? 1, 2,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배열되든 이 모든 배열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내가 보통 그래서 대표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표해야 돼요. 한 가지로 혹은 압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팩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조합의 뜻이에요. 조합이요? 네. 컨비네이션의 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컨비네이션이고요. 아까 퍼뮤테이션, 메이션. 지금 이 6가지 경우의 수를 6가지 배열의 경우의 수를 1, 2, 3이라는 한 가지 숫자 조합으로 쭉 대표했거든요. 쭉 압축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를 3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근데 알고 보니까 순서가 상관없었지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바꾸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화 시켜볼게요.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는요. 일단 n명 중에 r명을 뽑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 npr이죠. n명 중에 자리 r명 알게 놓고 r명을 뽑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 r명의 자리가 순서가 하나로 압축돼야 돼요. 그 r개를 어떻게 배열하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r 팩토리얼을 하나로 압축하는 거야. 하나로 대표하는 거야. 순서가 상관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r팩으로 나눠버려. 우린 그거를 NCR이라는 기호로 줄 생각이에요. n명 중 r명을 뽑기만 한 거야. 배열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숫자는 조합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5C3인 거예요. 여기가 5C3인 거예요. 5명이 있었어요. 3명을 뽑기만 한 거예요. 배열하진 않았어.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선생님? 마치 배열할 것처럼 해. 이거 배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관없지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합은요 곱의 법칙과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순열로 쓰면은 5p3 나누기 3팩토리얼이다. 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봅니다. n명 중에 r 자리에다가 r명을 배열하는 거는요. n명 중에 r명을 뽑고 r 팩토리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즉 이거는 선택과 배열이 한 번에 묶여있는 개념이거든요. NPR은.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곱의 법칙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NPR을. 근데 그거를
NCR이라는 선택, 알팩토리알이라는 배열로 그냥 개념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바야흐로 중학교 1학년 2학기도입니다. 그때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있거든요. 와, 갑자기 막 눈 돌아가죠, 막. 뭐였더라, 막. 그럼 오각형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오각형이야, 오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점을 제외한 5 빼기 3이거든요. 그래서 빼기 3이라 쓰죠.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짓을 모든 꼭지점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대각선은 이렇게 긋는 거나 이렇게 긋는 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나누기 2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요. n 곱하기 n 빼기 3 나누기 2라고 보통 배우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대각선도 어찌됐든 선이잖아요. 대각선도 어찌됐든 선이란 말이나? 그러면 선을 만들 거면 점을 2개만 뽑으면 돼요. 그럼 n개 중에 2개를 뽑아. 근데 이웃하는 선부는 대각선이 아니죠. 근데 오각형이면 선이 5개 있으니까 n각형이면 선이 n개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n개 중에 2개 뽑고 n개 더 빼면 되니까. NC2는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배열을 해요. n 곱하기 n-1로. 근데 사실 순서가 상관없었지롱.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n을 한번 더 빼요. 그럼 2분의 n 빼기 1 마이너스 n이 됐으니까 이거 n으로 묶어주시면 2분의 n 빼기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n에 n 빼기 3 처리가 되죠. 괜찮습니까? 같아지는 거 확인되죠.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약간 순화해서 표현한 게 이 중학교 버전이었어요. 근데 요게 더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n개 중에 2개 뽑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해볼게요. 7개 중에 3개 뽑기다 하면은 마치 순서가 상관 있는 것처럼 하세요. 이걸 7명을 세 자리에 배열할 때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이 어떻게 배열되든 한 가지 상황으로 다 압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3으로 나누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7, 6, 5 나누기 3 아니야? 3명을 배열하는 케이스는 3개가 아니라 6개예요. 3팩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지? 요게 조합의 전체 내용이고요. 우리는 문제 바이 문제로 조금씩 다듬어 볼게요. 그러면 기본 문제 아까 전에 1, 2번도 있었고 7번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 이따가 한 템포 해볼게요.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기본 문제 8번으로 갑시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공부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조합은 많이 쓰는데요. 순열은 잘 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고배 법칙으로 밀게 되지. 자, 기본 문제 8번입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남자가 6명, 여자가 4명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남자가 3명 뽑히고요. 여자를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자고요. 남자 6명 있는데 3명을 뽑으래요. 그러면요, 마치 6명 중에 자리가 3개 있는 상황, 즉 6P3의 상황을 상상하자고요. 이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하시잖아요. 6명 중 자리 3개니까.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3팩으로 나눠서 대표해야 돼요. 한 가지 케이스로. 우린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6C3이라고 부를 거예요. 6명 중 3명 뽑기요. 괜찮겠죠? 그래서 6P3은 6명을 자리 3개에 앉히는 거지만 6C3은 그 6명 중 3명 뽑기만 하는 거예요. 배열을 하지 않아. 배열을 나눠버렸기 때문에 배열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6이 나눠지면서 여기 20이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자도 남았죠. 그 4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4C2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이거는요, 곱의 법칙으로 어차피 계산하게 될 거야. 4명 중에 2명을 뽑고 배열까지 되어 있어, 여기에. 근데 나중에 순서 상관없이 이런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12 나누기 2에서 6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남자를 어떻게 뽑든 여자가 어떻게 개수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1번, 2번, 3번 남자를 뽑았든 1번, 2번, 4번 남자를 뽑았든 뒤에 뽑을 수 있는 여자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로 독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니까. 그러면 12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부터 제대로 내가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접근이 돼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럼 어차피. 2번입니다. 여자를 뽑아요. 여자를 이 중에서구나. 전체에서 4명을 뽑는데요. 전체에서 4명을 뽑을 때 이 중에서 적어도 여자가 1명이래요. 자, 아까 전에 적어도가 나오면 분류를 하든 전체에서 아닌 걸 빼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분류로 한번 가볼게요. 여자가 적어도 1명이라는 말은요, 4명 중 첫 번째 케이스, 남자가 셋, 남자 셋, 여자 하나.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하나, 여자 셋.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스들은 어차피 분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6명 중에서 남자 3명 뽑기 곱하기 4명 중에서 여자 1명 뽑기 이렇게 가시고, 6명 중에서 남자 2명 뽑기, 여자 4명 중에서 여자 2명 뽑기, 6명 중에서 남자 1명 뽑기, 4명 중에서 여자 3명 뽑기 한 다음에 더 하시면 되고요. 난 사실 이걸 권해요.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길 바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이제 조금 호흡 빠르게 할게요. 6개, 5개, 4개로 하고요. 나중에 3팩이죠. 6P3은 6, 5, 4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3팩을 더 나눈다고. 곱하기 4 처리만 하면 돼. 4명 중 하나 뽑는 거 4케이스밖에 없을 거거든요. 얘는 6 곱하기 5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왜요? 6명 중에 2명 배열이 있는 것처럼 하고 사실 없었지롱 하면서 나누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3 2 곱하기 1. 여기는 6C1이니까 6 그리고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사라지니까 20 곱하기 4에서 80. 여기는 15 곱하기
6이니까 90. 6, 4, 24. 그래서 싹 더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싹 더해주면 170에 194. 194. 처리가 될 거고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거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전체에서 남자는 안 뽑고요, 여자는 4명 뽑는 거를 가자고요. 그러면 여자가 4명 뽑는 거는 그냥 케이스 하나잖아요. 사실 4C 4잖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 여기가 10명이거든요. 10C4에서 4C4를 빼면 되니까 전체 10명 중 4명 뽑았다. 10, 9, 8, 7, 4, 3, 2, 1 이렇게 되겠죠. 10명 중 4명을 순서가 있는 것처럼 뽑았지만 사실 없었지롱. 여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럼 4, 2, 8, 3, 2, 110인데 왜 이렇게 나왔지? 10C4에서 저거 무슨 짓을 내가 이제 이상한 짓을 했군요. 그러네, 내가 이상한 짓을 했네. 아, 미안해요. Sorry. 내가 이상한 짓을. 자, 적어도 여자가 1명이라는 거는 여자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194였고 여기가 1이니까 2개 더해서 195다. 이렇게 논리가 가야죠. 그러면 전체에서 아닌 건 뭔데요, 선생님? 이렇게 갈 거면은 이 위로 가야죠. Sorry.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전체에서 아닌 거니까. 그러면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잖아요. 여자는 안 뽑았으니까. 6C4 처리를 해주면 6, 5, 4, 3 뽑고 4, 3, 2, 1로 계산해서 15가 된다. 근데 전체는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체 10C4에서 6C4를 빼면 210에서 15가 빠져서 195가 된다. 같은 거 확인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로 갈지 전체에서 아닌 걸 빼서 갈지는 상황마다 다르다. 이걸 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면은 지금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1명씩 포함되는 경우래요. 남녀가 하나씩 포함되는 경우는 요거 3개거든요. 아까 우연히 맞았네. 남자 셋, 여자 하나,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하나, 여자 셋. 그 전체에서 0번이랑 4번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 1번, 2번, 3번을 구하신 다음에 더해도 됩니다. 아까 그게 194였지. 그래서 자동으로 문제가 풀려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은 순서가 있는 것처럼 뽑은 다음에 나중에 없었지롱 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압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조금 더 조합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도 있고 이제 순열이란 조합에 대해서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것도 할 건데요. 일단 지금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유제 19번, 아니 유제 18번, 19번만 해주세요. 유제 18번, 19번.
자,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유제 18번은 뭐 10명이 있는데 위원이 5명이니 5명을 뽑는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10명 중 5명 뽑기네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요 상황은 10명 중에 5명을 뽑아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특정 2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대요. 자, 그러면 특정 2명이 반드시 포함됐으니까 나머지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2명을 포함하지 말래. 그러면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A, B는 어차피 넌 나가리잖아. 방 나가 있어. 하면 8명 있죠. 얘네 가지고 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8C 5인 거죠. 그래서 위의 상황은 10명 중에 A, B, 야 너희들 어차피 뽑혔잖아. 너 저기 당선방 가 있어. 8명 중에 3명만 뽑자. 이게 되는 거고, 얘는 야 너희들 어차피 안 뽑을 거잖아. 방 나가 있어. 이 중에서 5명 뽑는 거죠. 케이스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여기도 빠지고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안 빠지고 여기 나눠지거든요. 조금만 조심하시고. 이거는 유제 19번. 이런 문제 덕분에 야구 인원이 몇 명인지도 알죠? 한 경기 9명 뛰고 농구는 한 경기 5명 뛰네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를 총 3명 뽑는데요. 아, 나는 만약에 전체 그냥 경우의 수면 14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죠. 근데 야구랑 농구 인원은 반드시 1명씩은 있어야 한대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를 야구, 여기 농구, 그럼 여기가 1, 2거나 2, 1로 뽑거나 나오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9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고, 농구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건데, 야구가 누구를 뽑든 간에 농구에서 누구를 대표로 삼든 독립적이잖아요, 상호. 그러니까 곱해주는 거고요. 여긴 9명 중에 2명 뽑기, 5명 중에 1명 뽑기, 이렇게 되고요. 그 여기는 9C1이니까 그냥 9명 중에 1명 뽑는 건 9가지 케이스. 5명 중에 2명 뽑는 케이스는 자, 원래 순서가 없는 것처럼, 야 너희들 잠깐 들어와 있어.
근데 사실 순서는 상관없었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도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누구 올래 9명, 누구 올래 8명, 근데 사실 순서 상관없단다. 그런 다음에 5명. 요렇게 처리를 하고 얘네들은 겹칠 일이 없죠. 한 명을 뽑으면서 동시에 2명을 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덧셈. 그러면 90이고요. 36 곱하기 5 하면 180이네요. 맞죠? 그래서 270이다. 답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내가 잠깐만 5, 45 틀린 풀이 하나 가볼게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많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좀 봐주세요. 자, 야구랑 농구 반드시 한 명씩은 포함해야 되죠. 아, 그럼 선생님이 그때 결정적인 조건을 먼저 보라면서요. 그러면 야구에서요 먼저 한 명을 뽑아요. 농구에서요 먼저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2명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남은 인원은 14명 중에서 2명을 뽑혔으니까 12명이 여기 있죠. 거기에서 한 명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9, 5, 45 이거 오버 카운팅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45 곱하기 12 하면은 90이고 45 하면은 540이에요. 어디가 틀렸잖아? 이렇게 계산이 맞을 것 같잖아. 그럴싸하잖아요. 어디 있을까? 경우의 수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이거 틀린지는 모르잖아. 선택지가 없으면 좋지만 이 주관식이면 방법이 없다고. 이게 정확히 2배 많죠. 2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었나봐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초반에 A를 뽑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A, B, A, B에서 9번째 알파벳 뭐니? 아이씨, 1번부터 9번 있어요. 1번부터 9 있어요. 근데 여기서 1번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야구를 2번을 뽑아요. 그거나 초반에 2번을 뽑고 후반에 1번을 뽑으나 사실 같은 케이스거든요.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내가 갑자기 순서를 나눠 놓으니까 나는 순서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순서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540이 아니고 이걸 나누기 2 해서 270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할 수 있겠냐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세팅을 이렇게 곱을 연달아 가는 건 좋지 않아. 썩 좋지 않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류를 먼저 싹 한 다음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 그래서 내가 분류로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틀려요, 잘. 그리고 경우의 수는 함수 문제랑 다르게 계산이 돼버리거든요. 잘못 풀어도. 이게 내가 잘못 풀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오류 인지가 안 돼. 객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객관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차라리 함수 문제는 답이 안 나와버리는데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안전한 방법으로 가시고, 만약에 이게 나왔는데 객관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딘가 순서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숫자가 적은 건 괜찮아. 내가 덜 센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발견이 돼. 근데 더 센 거는 발견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안 맞으면 내가 지금 은연중에 순서가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해보면서 가야 돼. 특히 조합 문제 풀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고파. 배고파. 자, 그러면 기본 문제 9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거의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남자가 5명 있고요.
여자가 4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을 뽑고요. 여자는 그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예요. 아, 이거 5C3이네요. 아, 이거 4C이네요. 그런데 이거를 그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일렬로 앉힌대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배열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뽑고 배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이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나 지금 5C3 곱하기 4C2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조합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으세요? 걔네들을 5팩으로 배열만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계산만 좀 해볼게요. 5팩 맞지? 오케이. 5C3이면 5, 4, 3으로 뽑고 3, 2, 1로 나눈다. 이게 기계적으로도 되시죠? 얘는 4, 3으로 뽑고 2, 1로 나눈다. 왜냐하면 5명 중 3명 뽑는 것처럼 했다가 사실 상관없지로 4명 중에 2명 뽑는 것처럼 순서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상관없지로. 내가 이거 반복해드리는 게 경우의 수가 제일 끝에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한참 뒤에 이거 또 받는 말이야. 그러면 기억 잘 안 나요. 그럼 잔상만 남아요. 그러면은 방금 내가 했던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상관없지롱 이러면 이런 것만 남아요. 저주에 걸린 거야. 이제 빠져나올 수 없어. 내가 저주 몇 개 걸어놨잖아요. 충분 조건, 화살이 출발한다. 충분 조건. 화살 맞으면 피 본다. 필요 조건.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면 3 사라지고 2니까 여기 10이고요. 2 곱하기서 6이 돼서 60입니다. 여기 5팩은 120이에요. 5팩 정도 외워놓으려 했죠? 60 곱하기 120이니까 7200. 근데 2번 보시면 지금 남학생 중에서는 남자 5명 중에서 3명 뽑을 때 반드시 A라는 애는 뽑으래요. 내정자가 있나봐요. 부정선거네요. A는 포함하고 여자 4명 중에 2명 뽑을 때 B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을 이웃하게 앉히나봐요. 내정자들을 이웃하게 앉혀서 5명을 배열할 건가봐요. 자, 뭔가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하나하나씩 갑시다. 남자 5명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A 있다. 근데 너 A 어차피 내정자잖아. 당선인의 방에 가 있어. 그럼 우리 4명 중에서 2명만 뽑자. 그래서 4C2겠죠. 여자 4명 뭐 하나 있어. 거기 B가 이렇게 있다고. 그냥 당선인의 방 가 있어. 그럼 우리 이제 3명 중에 1명 남았다. 그래서 3C1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주면은 어차피 얘네 개수가 얘네 개수에 영향을 안 주니까 조합은 완성됐어요. 당선인들은 다 구성돼 있다고. 2명 하면 3명 뽑아 거기 A, B이 있겠지. 근데 이 5명을 앉힐 건데 이제 5명 구성이 된 거야. 얘를 이웃하게 앉힐 거면은 이웃한다 얘네들 주머니에 묶는다. 주머니에 묶으면은 내부 배열 해줘야 되고요. 단수 취급하랬죠. 그 여기 지금 A, B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주머니에 이렇게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4팩을 걸어주시고요. 내부 배열인 2팩토리아를 또 해줘야겠죠. AB나 BA나. 그럼 얘가 지금 배열의 경우의 수고요. 얘가 지금 뽑기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어주면 되겠죠. 선생님 왜 곱해요? 어떻게 뽑히든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3 나누기 2 3 3명 중 하나 뽑는 거야. 3개지. A 뽑을래 B 뽑을래 C 뽑을래 같은 것처럼. 그리고 4팩이면 24 곱하기 2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는 곱이 쭉 나오는 경우 많고 사실 이러면은 틀릴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요. 더 섬세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게 가고.
그러면은 2, 6, 3, 18, 2, 36 곱하면 6, 4, 24, 2, 6, 22, 144, 72, 4, 6, 8, 8, 6, 4 맞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때 수능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운 수능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한 개 틀렸거든요. 수학에서 경원수에서 이거 하다가 계열받은 실수해가지고 이런 거 하다가 틀렸거든요. 계열받는 건 3점짜리에서 암살당했어. 원래 4점짜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3점짜리에서 암살당해서 97 나오니까 열받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암살을 당하지 않게 곱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 더 꼼꼼하게 보세요. 분류는 괜찮은데 이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볼까? 각자리 숫자는 모두 다르고 3개 이거 쉽겠다. 잠깐만요. 23번 유제 23번만 해보세요. 자, 유제 23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지금 8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8시 4의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 안에 김씨랑 박씨가 있어요. 김박. 그랬을 때 김씨와 박씨를 반드시 포함해서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이웃하게 배열한대요. 그러면 8명 중에 김박은 당선인의 방에 가 있어. 그러면 여기 6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 6C2. 그러면서 뽑기 과정 다 완료됐어. 여기까지가 뽑기의 과정으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배열의 과정만 남았어. 근데 배열하실 때 김박을 포함한 4명이 있었을 텐데 이웃하는 경우는 이런 주머니에 넣었죠. 그 주머니 단수 취급 하나 둘 셋 3팩토리얼로 해주고 내부 배열 2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보통 해설지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설지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경우에 좀 해설지를 봐도. 그러면 6, 5, 30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6 곱하기 2 처리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36 곱하기 5니까 18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우리 기본 문제 10, 11, 12만 가면은 사실상 진도 자체는 마무리될 거고 이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에 제가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1태 못 보면 좀 열받잖아. 그 1태에서 내가 지금 문제 낸 게 유제 29-6번 문제 냈고요. 기본 문제 5번이랑 유제 7번 냈거든요.
29-6번 기본 문제 5번 유제 7번 냈거든요. 우리 뭐 오늘 그래도 좀 깔끔하게 가면 좋잖아. 어차피 그리고 1태 풀이도 다 보니까 이거 우리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유제 29-6이에요. 시험 현장에서 이거를 알아도 쓰는 게 쉽지가 않아. 내가 알려주는 게 시험 현장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가볼게요. 이제 남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지금 A, B, C, D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E, F, G, H인데 A에서 G까지 가는 거리의 경우의 수래요. 경로에. 그런데 최단 거리가 아니야. 그러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최단 거리는 내가 뭘 해보겠거든요.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걸 어떻게 세냐고, 방법.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잘 세는 게 최고고요. 잘 셀 때는 수평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신이 공평하다는 얘기를 지금 할 거야. A에서 D를 갔을 때랑 B를 갔을 때랑 E를 갔을 때는 사실 여기서 뻗어나가는 경우의 수 가지가 똑같겠지. 어차피 D에서 G를 가나 B에서 G를 가나 E에서 G를 가나 여기 지금 사각형 한 면에 있는 건 똑같거든요. 신이 공평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A에서 D를 간 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곱하기 3을 깔아주는 게 좋죠. 그러면은 자 간다. A에서 D 왔어요. 잘 보셔야 돼. 나의 선택지는 두 가지야. C를 가거나 H를 가거나. 근데 또 나의 선택, 자 내가 C를 갖다 가정해봐. 그럼 A, B, C 같다. 자 수형도에서는요,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수형도가 끝나는 거를 안쪽으로 몰고 가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B, C 같잖아요. 그럼 B를 가거나 G를 가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럼 G를 여기다 쓰세요. 번잡한 거를 가운데다 쓰면 수형도가 안 그려져. 그래서 여기 G 끝났어요. 그럼 B 갈 수도 있겠지. A, D, H 가볼게요. A, D, H야. 그러면은 H에서도 E를 가거나 G를 가거나죠. 그 G는 이쪽으로 쓰고요. E는 일로 쓰는 거지. 사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어요. A, D 간 다음에 C를 가나 H를 가나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수 센 다음에 이거 개수 발라줘도 괜찮아. 똑같아. 자 그럼 가볼게요. A, D, C, B까지 왔어요. A, D, C, B. 그럼 A로는 못 가. 갔던 거 못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대로 B로 가야 돼. 아 F로 가야 돼. A, B, C, D, F. 그러면 다시 갈 수 있는 게 G나 E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요. A, B, C, B, F까지 왔어요. G로 못 가면은 여기죠. 근데 지금 내가 이미 이렇게 훑었기 때문에 위로는 못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E, H, G.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위에가. 근데 밑에 세 가지일 거라고. 왜냐면 A, D 입장에서 C나 H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다 해서. 이렇게 해도 돼, 도배 법칙이니까, 그게. 근데 그게 D에서 6가지였잖아요? 그럼 B에서도 6가지, E에서도 6가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총 18가지인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 이렇게 겹치는 거 못 볼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세보면 돼. 어렵진 않아. 근데 나 같으면은 진짜 여기서 끝내는 거죠. 3개, 밑에 3개. 그래서 29-6은 이렇게 풀리고요.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5번이랑 유제 7번 요 끝나고 조금 종쳐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기본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A, B, C, D, E예요. 색깔이 지금 5개거든요. 지금 이럴 때는요, 내가 지금 A, B, C, D, E라고 깔았을 때 A에는 어떤 색깔이 들어가 상관없죠. 그러니까 5가지 색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B에는 이웃 5개 맞지? 그럼 B에는 4가지가 들어갈 거고요. C는 2개 이웃하니까 3가지일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D가 B랑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이 D의 선택에 따라서 E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얘가 한 몸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DE가 종속돼 있다라는 건 얘를 한 번에 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를 분류해야죠. 첫 번째, B와 D가 같다면, B와 D가 같았다면은 D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지. B에서 선택한 거.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니까 E가 선택 가능한 건 세 개죠. 근데 만약에 B와 D가 달랐다 가정해봐요. 그럼 조금 어렵다. D는요, A에서 선택한 거 못 써요. C도 못 선택하거든요. 그럼 벌써 세 가지 남았는데 여기서 선택한 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D가 선택 가능한 건 두 가지야.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여기 겹쳐, 여기 겹쳐, 여기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빼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고 여긴 네 가지인데 얘네 둘 더하면 7이잖아요.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로 가는 거야, 문제가. 얘를 한 몸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보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21 해서 420이 나와요. 요게 정확한 풀이거든요. 이렇게만, 이렇게 5, 4, 3, 2, 2, 5, 4, 3, 3 이렇게 가면은 같은 말인데 설명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랑 다르게 이 상황은 너무 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중첩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A, B, C, D, E일 때 5, 4, 3, 5, A 빼고 4, A 빼고 3, AC 빼고 3, AD 빼고 3이거든요. 영향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독립된 개체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싹 곱해서 60, 180, 54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쟤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어서 한번 이렇게 싹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여기 뭐라고 서술해야 돼요? 고배 법칙에 의해. 고배 법칙에 의해라고 하면 끝나. 고배 법칙이잖아 이게. 그래서 문제 없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2분 초과했네.